아쉽게도 이번 성과급이 줄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몫을 가로채고 뻔뻔하게 성과급 파티를 벌인 경영진. 바른 말을 하는 현장 직원마저 파 계열사 지하 창구로 치워버리죠. 참다 못한 500명의 직원들이 로비로 나옵니다. 라인이 멈추고 수조 원대 계약이 파기될 절체절명의 순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직원 대표를 보고 경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 회사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연말 성과 발표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올해 반도체 사업부가 창사 이래 최대치인 수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역대급 성과급이 터질 것이라 기대하는 직원들의 눈빛은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중앙에 48살의 오상태 전무가 섰습니다. 재무전략 부서를 거쳐 올해 신임 사업부장으로 부임한 그는 인자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 한 해 수조 원의 흑자를 이뤄낸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합니다. 내년도 시장 침체에 대비해 선제적인 현금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뼈아프지만 전 직원들의 올해 성과급은 부득이하게 전년 대비 50% 삭감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고통 분담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강당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적막해졌습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20년 차 수석 연구원 52살 도진우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버렸죠. 수조원의 흑자는 서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방진복을 입고 현장 클린룸에서 구슬땀을 흘리던 도진우와 30여 명의 팀원들은 수율 98% 돌파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고 석 달간 야전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끌어내린 진짜 피와 땀의 결과물이었죠. 그렇게 회사를 배불려 놓고도 고통 분담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무참히 빼앗긴 것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에 돌아온 도진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타부서 문서 수발실에서 일하는 막내 직원이 잘못 배달된 봉투를 들고 인프라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도수석님, 이거 재무팀으로 가야 할 결제 서류 같은데 실수로 저희 쪽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봉투의 수신인은 오상태 전무. 서류가 살짝 삐져나온 틈 사이로 임원진 특별주식 매수 선택권 및 성과급 지급 기한이라는 굵은 글씨가 도진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빼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경영 효율화 달성 명목. 사업부장 오상태 전무외 임원 12명. 특별 보너스각 15억 원 및 스톡옵션 별도 지급.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회사의 위기를 들먹이며 연구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강요해놓고 뒤에서는 삭감된 직원들의 성과급을 긁어모아 자기들만의 수십억 원대 돈 잔치를 조용히 결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도진우는 결제 서류 사본을 꽉 쥔 채 오 전무의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 전무는 여유롭게 골프 잡지를 넘기다 불쾌한 듯 고개를 들었죠. 전무님, 글로벌 위기 대비 현금 확보라더니 그 현금이 임원들 특별 보너스 계좌로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린 연구원들의 몫을 가로채서 임원들 배를 불리는 게 경영 효율화입니까? 당장 삭감 결정 철회해 주십시오. 오 전무는 도진우가 내민 서류 사본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잡지를 덮었습니다. 변명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는 지독히도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도수석님, 남의 우편물을 훔쳐보는 취미가 있으신 줄은 몰랐군요. 수조원의 이익은 당신들이 기계 만지면서 밤을 새워서가 아니라 내가 설계한 원가 통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경영진이 회사의 방향을 정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연구원들은 그저 지시받은 대로 일만 하면 됩니다. 도진우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오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현장의 피땀을 부속품 취급하는 시스템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실무자들의 신뢰를 잃으면 다음번 차세대 신제품 양산은 불가능합니다. 오전무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불만 있으면 당장 사표 쓰고 나가십시오. 당신 자리에 앉을 값싼 대체 인력은 널려 있습니다. 주제넘게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당장 나가서 본인 자리나 지키시죠. 오전무의 눈빛에는 헌신해온 에이스를 향한 일말의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과 숫자에 취한 가짜의 민낯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도진우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조용히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굳건한 조직이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에 의해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서늘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사내 전산망에 기습적으로 올라온 인사 발령 공고는 반도체 사업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20년간 현장 라인을 진두지휘했던 도진우 수석 연구원의 이름이 본사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타 계열사 산하의 구형 특허 문서 아카이브 센터 발령자 명단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충청도 외곽의 인적 드문 공단 구석에 위치한 사실상 폐기될 서류들을 쌓아두는 먼지구덩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죠. 오상태 전무에게 바른말을 한 대가로 내려진 철저하고도 노골적인 보복성 유배 조치였습니다. 공고가 뜨자마자 도진우의 자리 주변으로 30대 젊은 연구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진우를 친형처럼 따르던 박 책임 연구원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석님,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입니까?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만들어낸 사람을 타 계열사 지하창고로 내쫓다니요. 저희가 전부 연명으로 서명받아서 본부장실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기계 불량 핑계대고 당장 라인 셧다운 시켜서 우리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흥분한 후배들의 외침에 도진우는 짐을 싸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치고는 너무나도 담담하고 평온했죠. 라인을 건드린다고? 그게 저 위에서 숫자로 장난치는 놈들이 가장 바라는 핑곗거리다. 너희들이 흥분해서 사고를 쳐야 그걸 빌미로 연구개발 예산을 더 깎고 구조조정 칼바람을 합법적으로 불어넣을 테니까. 저런 가짜들한테 우리 기술과 현장을 통째로 넘겨줄 작정이냐? 도진우는 박책임의 어깨를 묵직하게 꽉 쥐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다음 타깃은 너희들이 될 거다. 저 펜대잡이들이 원가 절감 핑계로 라인을 들쑤시지 못하게 너희가 두 눈 부릅뜨고 현장을 지켜. 흔들리지 말고 버티고 있어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 뼈 있는 당부를 끝으로 도진우는 작은 종이 상자 하나만을 든 채 20년을 바친 클린룸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후배들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주먹 속으로 꾹꾹 눌러 삼켜야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사업부장 집무실. 오 전무는 여유롭게 창밖의 도심을 내려다보며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앞에는 인사팀장이 깍듯한 자세로 서서 보고를 올리고 있었죠. 전무님 지시대로 도진우 수석의 전출 처리는 오늘 오전에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도 지급되지 않는 타 계열사 지하 문서고입니다. 아마 자신의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일주일 안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전무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엔지니어 영감 아닙니까? 평생 방진복 입고 대우받던 양반을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조만간 사표 올라오면 퇴직금이나 규정대로 깔끔하게 정산해서 내보내세요.
조직의 기강을 흐리는 암적인 존재는 일찌감치 도려내는 게 경영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사내 정치가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굳게 믿는 오 전무의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충청도 외곽에 위치한 타 계열사 아카이브 센터 건물 지하 2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서늘한 공간 한가운데에 낡은 철제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회사 내부 전산망조차 연결되지 않아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그야말로 무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상 앞에 앉은 도진우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걸레를 빨아와 묵묵히 책상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종이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짐을 꺼내기 시작했죠.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업무용 반도체 도면이나 기계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방대한 양의 두꺼운 서적들과 수많은 수치와 복잡한 규정들이 빼곡하게 복사된 정체불명의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의 순수한 논리와 땀방울만으로는 숫자를 조작하며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저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는 방패 뒤에 숨어 장난을 친다면 자신은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더 예리하고 무서운 칼날을 스스로 벼려야만 했습니다. 도진우는 낡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넓게 펼쳐놓고 조용히 펜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 고립된 공간이야말로 너희들의 그 썩은 시스템을 바닥부터 철저하게 부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벙커다. 회사의 심장부에서 수십억 원의 돈 잔치가 벌어지며 가짜들의 권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아무도 찾지 않는 타 계열사의 서늘한 지하 창고에서는 진짜 에이스의 침이라고도 소름 돋는 반격이 고요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묵직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반도체 사업부의 공기는 예전에 끈끈했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차갑고 숨막히는 침묵만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오상태 전무의 착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 부사장 승진을 거머쥐기 위해 현장의 모든 숨통을 틀어쥐었습니다. 연구용 시뮬레이션 장비의 가동 시간까지 시간 단위로 통제하며 전력비를 아꼈고 불량률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테스트 절차조차 비용 낭비라며 과감하게 생략해버렸습니다. 현장의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라인에 투입되어 기계처럼 수치를 맞춰내야 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살인적인 피로와 삭감된 수당뿐이었습니다. 반면 오 전무와 임원진들은 비상 경영을 부르짖으면서도 주말마다 해외 바이어 접대를 핑계로 법인카드를 긁으며 화려한 골프 회동을 즐기고 있었죠. 어느 날 늦은 밤 연구소 구석의 탕비실. 도진우 수석이 떠난 뒤 묵묵히 라인을 지키던 박책임 연구원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캔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그의 옆에는 2년차 막내 연구원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얼굴로 기대어 서 있었죠. 책임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사직서 내렵니다. 어제도 장비 에러 난 거 보고했다가 오 전무님한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야근이라도 해서 맞춰라는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소모품 취급받으면서 일했습니까?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박 책임은 차갑게 식은 커피캔을 구겨버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가지 마라. 내가 나가면 다음 달엔 내가 나가야 하고 그 다음 달엔 다른 놈이 나가야 해. 그렇게 그냥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만 더 죽어난다. 당장 나간다고 무슨 뾰족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이렇게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도 수석님도 억울하게 쫓겨나서 타 계열사 창고에서 2년째 썩고 계신 거 다 압니다. 그 대단하신 분도 투명 인간 취급받으면서 쥐죽은 듯이 계시는데 우리 미래가 뻔하지 않습니까? 막내의 절망 섞인 울부짖음에 박 책임은 굳은 얼굴로 주변을 쓱 둘러본 뒤 막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오기가 서려 있었죠. 도수석님은 쥐죽은 듯이 계신 게 아니다. 얌전히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지. 우리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아. 오늘 밤 야간 조애들한테 전해. 이제 더 이상 숨죽이고 있지 않겠다고. 같은 시각 충청도 외곽의 타 계열사 지하 아카이브 센터. 2년 동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 고립된 공간의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제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법률 서류와 촘촘하게 분석된 재무 데이터들이 거대한 탑처럼 쌓여 있었죠. 도진우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뻑뻑한 눈두덩이를 꾹 눌렀습니다. 그의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 국가기관으로부터 발송된 최종 합격 및 자격 취득 통보서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수만 장의 법률과 판례를 씹어 삼키듯 독파하고 회사의 교묘한 노동 착취 수법을 철저하게 해부하기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갈아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빳빳하게 인쇄된 자신의 세명함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대기업 수석 연구원의 직함이 아닌 완전히 새롭고도 날카로운 권력이 새겨진 명함이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구형 폴더폰이 짧은 진동을 울렸습니다. 오직 박책임과 단둘이 은밀하게 연락하기 위해 개통해둔 대포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현장 인원 500명 서명 완료. 임원진 법인카드 무단 유용 내역 및 테스트 로그 데이터 백업 완료.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도진우는 문자를 확인한 뒤 새 명함을 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타자기를 두드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원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본사 1층 로비 집결. 폭력과 고성은 절대 금지한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팩트와 법이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른 도진우의 입가에 서늘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많이도 해먹었군. 끓는 점은 넘었다. 이제 그 화려한 잔치상을 엎어버릴 때가 됐어. 본사의 오만한 경영진들은 내일 아침 자신들의 심장부에서 터질 거대한 반란의 서막을 꿈에도 모른 채 안락한 침대에서 달콤한 승리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서늘한 지하 창고에서 시작된 진짜 에이스의 반격 타이머가 마침내 0을 향해 매섭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본사 1층 대형 로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 방진복 대신 단정한 셔츠에 사원증을 목에 건 연구원 500명이 로비 중앙으로 일제히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평생을 어두운 클린룸 안에서 기계처럼 침묵하며 일하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끄러운 꽹과리나 붉은 머리띠 대신 사측의 부당한 성과급 삭감과 임원진의 부도덕한 자금 유용 정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태블릿 PC와 유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책임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를 때리는 묵직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우리는 공장 라인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 토하며 만들어낸 수조원의 흑자가 어떻게 임원진 수십 명의 주머니로 둔갑했는지 그 투명한 과정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우리를 소모품 취급하는 경영진과 더 이상 과거의 방식대로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반도체 사업부 역사상 최초의 사무연구직 노동조합 출범을 공식 선언합니다. 로비에 울려 퍼지는 엘리트 연구원들의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선전포고 2층 유리난간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던 오상태 전무는 거만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가 불렀군. 당장 직장 폐쇄하고 대체 인력 투입해. 저것들 싹 다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목을 날려버려. 옆에 선 인사팀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징계가 불가능합니다. 어젯밤 자정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게다가 저들은 지금 전면 파업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잠시 후 전원 현장 라인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다만 인사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 전무는 인사팀장이 말을 잇지 못한 그 끔찍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오후 6시 정각. 퇴근 알람이 울리자마자 라인에 있던 연구원들이 일제히 컴퓨터를 끄고 퇴근해버린 것입니다. 주말 특근과 야간 연장 근로 역시 전면 거부했습니다. 교대 시간이 조금이라도 겹치면 무보수 노동이라며 칼같이 자리를 떴습니다. 관리자가 고함을 지르며 비상조치를 지시해도 규정에 명시된 안전검토보고서가 서면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버튼 하나 누르지 않았죠. 그것은 불법 파업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준법 투쟁이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서류상의 매뉴얼만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비의 미세한 떨림, 온도와 습도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서로의 구역을 넘나들며 유기적으로 메워주던 연구원들의 암묵적인 헌신과 초과 노동이 있었기에 그 수조원대 흑자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 끈끈했던 톱니바퀴들이 오직 법대로만 움직이기 시작하자 거대한 공장은 순식간에 삐걱거리며 멈춰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윤을 쥐어짜기 위해 기형적으로 단축시켜 놓았던 모든 안전망과 편법들이 역으로 사측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 전무의 집무실. 오 전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의 수율 그래프를 노려보았습니다.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붉은 선. 당장 내일 모레 글로벌 고객사인 애플과의 화상회의에서 차세대 신제품 샘플의 수율 데이터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샘플 납기는커녕 수조원대 계약 자체가 통째로 날아갈 판이었죠.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의 내년도 승진은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배임 소송을 피할 수 없는 벼랑끈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교활한 수법을 배워온 거야. 노조 설립 신고서부터 준법 투쟁, 행동 강령까지 현장 엔지니어들 머리에서 뚝딱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 뒤에서 코치해주는 법률 전문가가 누구인지 당장 알아내. 오 전무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지만 인사팀장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저희도 배우를 찾고 있지만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외부 고문이 누구인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오직 암호화된 해외 서버 메신저로만 지시가 하달되고 있습니다. 전무님, 당장 내일 화상회의를 막으려면 어떻게든 저들 집행부와 교섭 테이블을 차려서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너에 몰린 오 전무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건방진 놈들. 좋아, 협상 테이블 차려. 대신 우리 쪽에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전부 대동시켜. 저 샌님 같은 연구원 놈들 교섭장에 끌어다 놓고 법률 용어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백기 들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오 전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교섭장으로 끌어내려던 그 정체불명의 배우가 2년 전 자신이 먼지구덩이로 내쫓았던 진짜 에이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화려한 모래성은 가장 단단하고 날카로운 법의 망치 아래 처참하게 부서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글로벌 화상회의실의 공기는 날 선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초대형 스크린 너머로는 이번 차세대 칩 양산의 최대 고객사인 미국 본사의 구매 총괄 부사장과 엔지니어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스크린 앞에 발표 단상에 선 오상태 전무의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98%를 자랑하던 신제품 샘플의 수율 그래프가 준법 투쟁이 시작된 직후 30%대까지 처참하게 곤두박질친 보고서를 방금 전송했기 때문입니다. 오 전무, 지금 보내온 데이터를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군요. 일주일 뒤가 초도 물량 선적일입니다.
그런데 불량률이 이렇게 치솟았다면 약속한 납기일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화면 속 글로벌 고객사 부사장의 차가운 질문에 오 전무는 다급하게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부사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건 새로운 공정 라인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안정화 현상입니다. 저희 측 기술력을 믿어주십시오. 2, 3일 내로 다시 완벽한 수율을 회복하여 납기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엔지니어가 화면에 다른 데이터를 띄우며 오 전무의 말을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일시적인 안정화 현상이라뇨. 이 변동 그래프는 현장 작업자들의 미세 공정 튜닝이 완전히 멈췄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에러 패턴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사상 초유의 연구원 파업 사태가 터졌다는 외신 보도를 이미 접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내부 리스크조차 통제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오 전무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퍼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정보망은 그의 얄팍한 거짓말을 가볍게 뛰어넘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죠. 고객사 부사장은 서류를 매섭게 덮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내일 오후 6시까지 98%의 수율을 다시 입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보내지 못한다면 수조원 규모의 이번 공급 계약은 전면 파기될 것입니다. 아울러 막대한 지체 상금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테니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화상회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던 오 전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회의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조원의 매출이 공중으로 날아갈 위기. 그것은 오 전무 개인의 부사장 승진이 무산되는 것을 넘어 회사 전체에 천문학적인 재앙을 몰고 올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회장실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오 전무가 굳은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밖을 보고 섰던 회장이 차갑게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은 소리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짧고 명확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이었죠. 오 전무, 내일까지 라인 정상화 못 시키면 계약 파기로 발생하는 수조원대 손실에 대한 배임 책임을 자네가 전부 져야 할 거야. 변명은 필요 없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노조라는 놈들 교섭장에 끌어다 놓고 당장 도장 받아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오 전무는 곧바로 법무팀과 외부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을 대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노조 집행부를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저 연구원 놈들은 평생 기계만 만지던 온실 속 화초들입니다. 노동법인이 뭐니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당신들 같은 진짜 법률 전문가들이 전문 용어로 압박하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준법 투쟁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을 개인들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들이미세요. 그리고 주동자인 박 책임 연구원에게는 몰래 파격적인 진급과 보너스를 제안해서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돈과 공포,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쥐어주면 됩니다.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 전무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었죠. 오후 2시 정각. 본사 7층에 마련된 대규모 노사 교섭장. 긴장감이 감도는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매서운 눈빛을 빛내는 사측 변호인단과 오 전무가 자리했고 반대편에는 작업용 셔츠 차림의 박 책임 연구원과 젊은 노조 집행부 3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 전무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책임,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징계위원회 대신 교섭 테이블을 열어준 겁니다. 불필요한 고집 부리지 말고 사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하시죠.
아니면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를 개인 앞으로 받게 되실 겁니다. 변호인단이 두꺼운 소장 초안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밀어보냈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 젊은 집행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오 전무의 입꼬리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임했다는 외부 특별교섭위원장은 아직 도착 안 했나 보군요. 뭐 겁을 먹고 도망이라도 친 모양인데 그냥 우리끼리 마무리합시다. 오 전무가 펜을 집어 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교섭장 문이 무거운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길이 조금 막혀서 늦었습니다. 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재미있는 농담을 하고 계셨군요. 낮고 차분하지만 공간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하는 묵직한 목소리. 정갈한 네이비 슈트 차림에 한 손에는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 전무는 고개를 돌려 불청객의 얼굴을 확인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거만한 미소가 핏기와 함께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2년 전 자신이 무능한 적폐라 조롱하며 먼지구덩이 창고로 유배를 보냈던 진짜 에이스. 도진우 수석 연구원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사측 변호인단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섭장 안의 공기가 일순간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오 전무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뜬 채 도진우와 사측 변호인단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2년 동안 타 계열사 지하 창고에 처박혀 투명 인간처럼 지내야 했을 늙은 엔지니어가 어떻게 이런 날카로운 슈터 차림으로 당당하게 교섭장에 나타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오 전무는 애써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 수석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여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중한 노사교섭장입니다. 계열사 자재 창고에서 재고 정리나 하던 분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보안 요원 불러서 당장 이 사람 끌어내. 오 전무의 지시에 사측 변호사가 위압적으로 나섰습니다. 선생님, 노조법상 교섭권은 정식으로 위임받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관계없는 외부인의 난입은 명백한 업무 방해로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스스로 퇴장하시죠. 하지만 도진우는 요동없는 표정으로 사측 변호사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빳빳하게 인쇄된 서류 한 장과 자신의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어보냈죠. 업무 방해라니요. 저는 정식으로 위임을 받은 합법적인 대리인입니다. 사측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함에 적힌 세 글자를 확인한 순간 변호사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뱀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공인노무사 도진우.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빠르게 반격의 틈을 찾았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군요. 도 수석님,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 제12 조겸업 금지 의무를 잊으셨습니까?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외부 노무사로 영리 활동을 하는 건 명백한 중징계 사유입니다. 이런 식이면 대리인 자격 자체도 무효입니다. 오 전무의 입가에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도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변호사님, 법을 다루시는 분이 너무 성급하시군요. 저는 오늘 아침 9시부로 회사에 정식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가 완료된 완전한 민간인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죠. 도진우는 교섭 위임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에는 사내 노동조합 조합원 500명 전원의 서명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돈을 받는 영리 목적의 대리인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한 무보수 특별교섭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법적으로 어떤 흠결도 없으니 이제 쓸데없는 트집 잡기는 그만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완벽한 법적 방어망. 평생 현장 라인만 탔던 엔지니어가 회사에서 버려진 2년 동안 사법시험에 준하는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도 모자라
사측의 공격 패턴까지 완벽하게 계산해 퇴사 카드까지 던진 것입니다. 사측 변호사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도진우는 여유롭게 박 책임 옆에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진우는 테이블 중앙에 놓인 사측의 두꺼운 소장 초안을 집어들고 쓱 훑어보았습니다. 오 전무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죠. 연구원들의 태업으로 글로벌 고객사와의 납기일이 지연되었고 회사는 수조 원대 계약 파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업 손실에 대해 노조 집행부 개인들에게 철저하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 전무의 협박에 도진우는 가차없이 소장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이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 철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던졌죠. 오 전무님, 재무와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그쯤 하시죠. 우리 연구원들은 단 1분의 무단 지각도 결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규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규 근로시간만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정당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수조 원대 손실을 입었다면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 도진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오 전무를 정조준했습니다. 애초에 회사의 생산 시스템이 직원들의 불법적인 초과 노동과 무임금 야근을 착취해야만 굴러가도록 기형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전곡을 찌르는 팩트 폭행에 사측 변호사들조차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도진우는 파일 철을 펼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 우리 사업부 연구원들의 실제 출퇴근 게이트 로그 기록과 사측이 삭감 지급한 포괄 임금 내역서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하면 사측은 수백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요? 불법 착취로 이윤을 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순간 애플이 과연 당신들과 계속 거래를 할까요? 오 전무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모든 협박이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입니다. 도진우는 두 번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 전무님, 고통분담을 핑계로 연구원들의 성과급을 반토막 내셨죠. 그 삭감된 자금의 행방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찾았습니다. 도진우가 내민 서류에는 오 전무를 비롯한 임원진 12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특별 스톡옵션 우회 배정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의 몫을 가로채서 주주들 몰래 임원들 배만 불린 명백한 배임 증거입니다. 이 자료가 금감원과 주주총회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 전무님은 부사장 승진이 아니라 내일 당장 경제범죄수사대 취조실에 앉아 계셔야 할 겁니다. 교섭장 내부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숫자로 사람을 속이던 가짜의 권력이 가장 날카로운 진짜 법의 심판대 앞에서 처참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내민 합의서에 지금 당장 서명하고 애플과의 계약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자료를 언론과 금감원에 넘기고 다 같이 감방에 갈 것인지. 도진우가 차가운 금속 펜을 오 전무의 눈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현장에서 단련된 진짜 에이스의 치밀함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오 전무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으로 밀려온 묵직한 금속 펜을 쥔 채 그는 도진우가 내민 노사 합의서와 자신이 빼돌린 비자금 횡령 내역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대로 합의서에 서명한다면 연구원들에게 깎았던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전액 소급 지급해야 하고 차세대 칩 양산의 현장 권한을 노조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부사장 승진은 고사하고 무능한 임원으로 낙인 찍혀 회장에게 내쳐질 것이 뻔했죠. 하지만 거부한다면 도진우가 저 횡령 증거를 금감원에 넘기는 순간 자신은 즉각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오 전무는 이빨을 꽉 깨물며 도진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도진우 수석. 아니, 도 노무사. 당신 정말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나? 임원의 내부 장부를 빼돌린 건
당신도 명백한 불법 정보 유출이야.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우리 쪽 로펌이 당신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최후의 발악 같은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우는 요동없는 눈빛으로 가볍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법 유출이요? 전무님, 제가 지난 2년간 있었던 곳이 구형 특허 문서 아카이브 센터입니다. 전산망에서 폐기된 줄 알았던 수십 년치의 오프라인 종이 문서들과 보안 필터링이 걸러내지 못한 낡은 결제 서류들의 무덤이죠. 저는 해킹을 한 게 아니라 회사가 제게 던져준 그 문서 더미 속에서 전무님의 더러운 영수증들을 합법적으로 정리했을 뿐입니다. 회사가 제게 부여한 정당한 업무였죠. 사측 변호사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 전무가 낡은 적폐라 조롱하며 버렸던 유배지가 사실은 회사의 모든 치부가 고스란히 쌓여있는 완벽한 탄약고였던 것입니다. 오 전무는 마지막 이성마저 끊어지는 듯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딴 합의서에 서명할 것 같아. 차라리 다 같이 망해. 애플 계약 날아가서 회사 부도나면 너희 연구원들도 전부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 그가 합의서를 찢어버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교섭장의 무거운 문이 벌컥 열리며 사장 비서실장이 창백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오 전무의 귓가에 다급하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오 전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멍하게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 물러서자 휠체어를 탄 70대의 노인이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교섭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룹의 총수인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교섭장 안의 모든 임원과 변호사들이 스프링처럼 튕겨 올라와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명예회장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오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오 전무, 자네가 회사를 다 망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병상에서 직접 내려왔네. 회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 노조 집행부가 무리한 요구를. 명예회장이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네. 방금 전 애플 쪽 부사장에게서 직접 최후 통첩을 받았어. 우리 경영진의 불공정한 인사 조치로 현장 튜닝이 멈췄고 그로 인해 수율이 폭락했다는 사실을 가쪽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더군. 당장 내일 아침까지 현장 에이스들을 복귀시키고 완벽한 수율을 다시 증명하지 못하면 수조 원짜리 계약은 당장 휴지 조각이 된다고 했네. 명예회장의 시선이 오 전무를 지나 반대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도진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룹의 총수는 모든 사태의 원인이 오 전무의 탐욕에 있음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오 전무, 자네가 몰래 빼돌린 스톡옵션 장부는 이미 감사팀에서 전부 확인했어.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경찰 조사는 밖에서 알아서 성실히 받게나.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오 전무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수조원의 흑자를 자신의 숫자 덕분이라 거들먹거리며 연구원들을 부속품 취급했던 오만한 권력자. 그는 발버둥조차 치지 못한 채 자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실무자들 앞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교섭장에 남은 명예회장은 도진우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도 위원장, 늦게나마 회사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준 것에 깊이 감사하네. 오 전무가 찢으려던 저합의서 사측에서 전면 수용하겠어. 부당하게 삭감된 성과급은 내일 아침 전액 소급 지급할 것이며 현장의 연구 환경 개선과 독립적인 품질 보증 권한을 자네들에게 넘기겠네. 제발 우리 회사의 심장인 현장 라인을 다시 돌려주게나.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총수가 억울하게 내쳐졌던 수석 연구원에게 회사의 운명을 걸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우는 찢어질 뻔했던 노사 합의서를 반듯하게 펴서 명예회장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현장 연구원들은 단 한 번도 회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우리의 땀방울을 배신했을 뿐이죠.
약속이 이행된다면 멈춰있던 나인은 오늘 오후 60으로 다시 정상 가동될 것입니다. 명예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지켜보며 도진우는 곁에 선박 책임과 조용히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탐욕의 모래성이 무너지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진짜 에이스들의 땀방울이 마침내 빛나는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노사 합의서에 명예회장의 서명이 떨어지고 불과 1시간 뒤 사내 전산망에는 오상태 전무징계해고 및 수사기관 고발 공지와 함께 전 연구원 성과급 100% 소급 지급 및 근로 환경 개선안이 전사 메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류상의 권력으로 실무자들을 쥐어짜던 부패한 경영진의 완벽한 몰락이자 묵묵히 땀 흘려온 현장의 승리였죠. 오후 6시 정각. 지난 며칠간 어둠에 잠겨있던 반도체 사업부의 클린룸과 테스트 랩실의 조명이 일제히 환하게 켜졌습니다. 준법 투쟁을 위해 칼같이 퇴근하던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다시 새하얀 방진복을 갖춰 입고 각자의 장비 앞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나 억울함 대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뜨거운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현장의 가장 중심, 메인 제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슈트 차림의 도진우가 들어서자 장비를 세팅하던 후배 연구원들이 일제히 작업을 멈추고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혔습니다. 도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박책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다. 이제 뒤통수 맞을 걱정은 말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보여주자. 글로벌 고객사 샘플 납기일까지 딱 이틀 남았다. 수율 100%, 다시 찍을 수 있겠지?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우렁찬 대답과 함께 현장의 모든 톱니바퀴가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멈춰있던 나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활기를 띠었고 모니터의 수율 그래프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조작된 숫자나 강압적인 억압이 아닌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려는 진짜 에이스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이틀 뒤 애플 본사와의 최종 화상회의. 화면 너머의 미국 측 엔지니어들은 전송된 신제품 샘플의 수율 데이터를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량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고 오히려 기존에 요구했던 스펙을 뛰어넘는 완벽한 결과물이 도출되어 있었죠. 글로벌 부사장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수조 원대 독점 공급 계약의 최종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사옥 1층 대형 로비는 쏟아져 나온 직원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는 오 전무가 있었죠. 재무지표상의 가짜 숫자만 맹신하며 현장의 진짜 에이스들을 무참히 썰어냈던 오만한 권력자. 그는 이제 수십억 원대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짊어지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겁니다.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오 전무의 얼굴에는 부하 직원을 부속품 취급하며 거들먹거리던 과거의 여유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뿐인 권력의 가장 비참한 말로였죠. 한 달 뒤 회사 근처에 번듯하게 자리 잡은 도진우의 새로운 사무실. 입구에는 도진우 공인 노무사 사무소 사내 노동조합 전속 법률 고문이라는 현판이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던 도진우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도진우가 평소 즐겨 먹던 동네 시장의 따뜻한 만두와 막걸리가 들려 있었죠. 아내는 도진우의 새로운 명패와 반듯한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당신 이름 석자 걸린 사무실 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네. 지난 2년 동안 그 먼지 구덩이 창고로 유배 가서 밤마다 두꺼운 법전 파고들며 당신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까. 묵묵히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에 도진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거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다 당신이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믿어준 덕분이지.
평생 방진복 입고 기계만 만지던 놈이 50이 넘어서 늦깎이 노무사 노릇을 하려니 어깨가 무겁네. 그래도 우리 후배들이 2번 다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은 없도록 내가 밖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지. 당연하지. 우리도 수석님, 아니 도 대표님 제2의 인생, 내가 평생 특급 내조로 든든하게 받쳐줄게. 오늘은 푹 쉬고 한잔합시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정겹게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얄팍한 꼼수와 기만으로 타인의 피땀을 탐하던 가짜들은 차가운 심연으로 추락했지만 묵묵히 땀 흘리며 진짜 실력을 벼려온 50대 에이스의 앞길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한 인생의 이 막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더라도 그 달콤한 열매는 위에서 숫자만 만지는 소수 임원들의 독차지가 되곤 합니다. 묵묵히 땀 흘린 현장 직원들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버려지기 일쑤죠. 하지만 거대한 공장을 멈추고 또다시 뛰게 만드는 진짜 힘은 결국 묵묵히 라인을 지키는 일꾼들의 손끝에 있습니다. 부담한 착취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법이라는 무기를 쥐고 연대하여 썩은 시스템을 깨부순 오늘의 사연이 팍팍한 일상을 견디는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생생한 직장 무용담이나 억울했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